안녕하세요. 저는 KPMG에서 지속가능성, KPMG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고요. KPMG에서 지속가능성 아시아 태평양을 맡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일단 요새 이렇게 시국도 어수선한데 제가 최근에 강연을 많이 하는데 강연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촛불 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의 열정을 담아서 제가 오늘 진짜 기업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에서 보시면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으로 설명하라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돈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돈으로 설명하는 편이 행동 변화를 유발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께 돈으로 설명하라고 하냐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KPMG에 오기 전에 포스코라는 글로벌 철강 회사에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 포스코는 단일 한 회사가 7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미래 전략을 세우고 싶어 했고요. 저는 그 미래 전략을 세우는 팀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 에너지를 학부 때부터 석사 때까지 전공한 사람이라서 환경 에너지 전문가로서 포스코가 미래에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회장님한테 설득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너희들은 돈도 시간도 제한이 없으니까 미래 먹거리를 찾아봐라, 이런 재밌는 미션을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부여받고 흥분을 해서 이제 환경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이런 데 투자하셔라 저런 데 투자하셔라 회장님을 설득하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2년을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이런 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그때부터 탑 매니지먼트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탑 매니지먼트 팀의 언어는 돈이었는데 저는 탄소의 감축, 지구 환경의 보호라는 제 환경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언어로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이유로 돈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설명을 기업들은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클레이 부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40년 동안 필요한 식량이 지난 8,000년 동안 저희가 재배했던 식량의 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엄청난 심각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시장에 있는 마켓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변화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를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이나 노력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윤리의 소비나 지속가능 생산이나 많은 노력들이 있고 WWF도 마켓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라는 훌륭한 툴로 시장을 변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거는 행동을 리드하는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니시어티브별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각각의 이니시어티브는 때로는 자연에서 무언가를 캐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이니셔티브는 그 캐진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니셔티브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사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걸로 들리신다면 어떤 주체에 포커스하느냐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변화시켜야 될 이 시장의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아까 클레이 부회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들어진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약 70억 명 정도가 있고요. 또 자연에서 무언가를 캐는 사람은 15억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WWF에서 아주 스마트하게 이야기했듯이 그 중간에 있는 500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70%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WWF도 500개의 기업을 스마트하게 행동을 변화시켜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효율적인 레버리지에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상당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에 따라서 기업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돈으로 설명해야 기업들이 듣습니다. 제가 포스코에서 그 7조 원이라는 돈에 대한 투자처를 찾을 때 이사회를 설득하고 CEO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돈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WWF도 또 다른 여기 계신 기업에 계신 분들도 돈으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설득적이다, 이런 포인트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스타벅스는 윤리 소비를 위해서 공정무역이라는 훌륭한 그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고 실제로 자원을 배분해서 공정무역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 공정무역은 잘 아시다시피 커피를 구매할 때 적절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시장을 변화시키는 이니셔티브였지만, 스타벅스가 원래 원하던 바대로 칭찬을 많이 받거나 행동이 변화되기에 앞서서 이건 마케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을 일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실까요? 만약에 스타벅스가 공정무역을 하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지를 돕고 그게 결국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돼서 우리 지구가 좋아진다라는 설명 대신에, 이거는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의 효과가 있었고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는 200만 원의 효과가 있었고 커피를 만드는 스타벅스한테는 50만 원의 효과가 더 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그런 공격은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으로 설명해야 행동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OECD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지속 가능한 소비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지금 이 숫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겠느냐라고 물으면 65%는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가격이 비싸도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65%에서 30%로 확 떨어집니다. 30%만 사겠다.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2000년에 런던 협력은행에서 똑같은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뭘 발견하냐 하면 30대 3 신드롬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30%의 여기 사람이 가격이 비싸도 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지 실제로 한 건 아니죠. 그 30%의 사겠다고 한 사람 중에 실제로 가격이 비싼데 서스테이너블 프로덕트를 구매한 사람은 3%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00%에서 시작해서 65%는 서스테이너블 프로덕트가 좋다고 얘기하고 30%는 비싸도 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 사람은 3%인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다 힐러리 찍겠다 그래 놓고 까보니까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소통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들의 언어는 돈입니다. 그리고 WWF에서 스마트하게 이야기했듯이 시장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의 발표가 기업은 돈으로 설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저런 조금 더 비싼 서스테이너블 프로덕트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냥 비싼데 지구를 위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설명을 돈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1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럼 어떻게 돈으로 설명할 거냐, 기업이 하는 활동이나 기업의 제품을 어떻게 돈으로 설명할지의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1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how KPMG True Value works through the example of a mobile phone manufacturer. This manufacturer earns revenue by selling the phones it assembles. After deducting its costs, it is left with its financial earnings or profit. But what about the value the corporation creates for society? For instance, it creates economic value by providing jobs and paying taxes that support the economy. The corporation also creates a great deal of social value by making phones that enable people to communicate. Providing its factory workers with healthcare services and education adds to this. But by paying low wages and through health and safety incidents, it reduces social value. Then there's environmental value, which the corporation creates by using some renewable materials and recycling some of its waste. But by using up scarce resources and water supplies, and by producing carbon dioxide and waste, this value is reduced again. When we quantify societal value in financial terms, we get a much more complete picture of value creation than financial data alone can give.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가 기존에 벌어들였던 순이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환경 사회적 활동들이나 그 가치를 돈으로 설명했을 때, 바꿨을 때 진정한 트루 밸류가 오른쪽에 보시는 막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기업이 자기 제품을 100원짜리 제품인데 이거의 사회 환경적인 가치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90원짜리 혹은 110원짜리 제품이다라는 제품의 가치를 돈으로 설명한 사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내 회사는 이것처럼 100원을 벌었는데 사회 환경적인 가치를 다 계산해 보니까 120원이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볼보라는 회사가 있죠. 스웨덴의 볼보라는 회사가 신사업으로 전기버스를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스웨덴의 볼보의 전기버스인데요. 전기버스는 아시다시피 디젤 버스를 대체하는 친환경 버스고, 전기버스는 디젤 버스보다 비쌉니다. 단 디젤 버스보다 비싸지만 환경적으로 이산화탄소도 덜 나오고 질산화합물도 덜 나오고 황산화합물도 덜 나오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보도 그렇게 똑같이 구매자들한테 비싸지만 환경에 좋고 지구에 이롭고 등등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팔렸겠어요? 안 팔렸겠어요? 잘 안 팔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볼보가 선택한 것이 돈으로 설명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젤 버스를 구매하지 않고 전기 버스를 샀을 때는 저만큼 코스트가 더 듭니다. 저만큼 코스트가 더 드는데 이거를 저희 KPMG 팀하고 같이 계산을 하나하나 하면서 진정한 코스트가 얼마나 될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를 사게 되면 일단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에 있어서 그 구매자가 의무 감축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니다. 던 금액만큼을 뺀 거고요. 대신에
전기버스는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희귀 광물을 씁니다. 리튬이라는 희귀 광물을 쓰니 그 광물을 쓴 비용만큼 조금 더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버스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축출하는 비용을 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폴루션이 없기 때문에 황산화물, 질산화물, 검댕이 없기 때문에 디젤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폴루션이 없어서 그 비용만큼을 뺐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전기버스가 일반 디젤버스보다 출발이 빠르고 운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빨리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 효용을 돈으로 바꿔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 효용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전부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결국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젤 버스를 사는 비용보다 전기차를 사는 비용이 구매자 입장에서 돈으로 볼 때 더 효용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볼보는 결국에 볼보가 속해 있는 스웨덴 제2도시인 괴텐버그 도시에 전기버스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웨덴의 제2도시에 전기버스를 팔았으니 이거를 스웨덴 전체 다른 도시에다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는 유럽 도시에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돈의 가치로 설명을 할 때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삼성전자의 사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웨덴, 좀 전에 볼보는 제품의 진정한 가치고 삼성전자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19조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이건 재무제표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조의 순이익이 났는데 삼성전자 스스로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회 환경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혹은 또 나쁜 일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19조 원을 번 게 맞을까?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면 덜 번 건 아닐까? 더 번 건 아닐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KPMG 코리아 팀하고 또 계산을 같이 합니다. 계산을 같이 해서 삼성전자가 1년을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배당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했던 투자자들한테 대한 가치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들한테 줬던 가치를 또 더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줬던 가치를 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가치를 또 더했고요. 이제까지 쭉 더했죠. 이제부터 막 빼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에 대한 아직은 프라이스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돈을 깎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돈을 또 깎고 수질, 폐기물 배출로 인해서 돈을 깎아봤더니 실제로 19조가 아니고 23조 원이 좀 넘는 순이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볼 때 실제로 이 숫자는 삼성전자가 저희랑 계산을 해서 다 신문에 공표를 했던 숫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도 또 다 궁금하실 거고 저게 자기 스스로의 그냥 생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 방법론을 고안할 때는 모든 가정들에 대해서 전부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전이라고 클레이 부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전이를 가고 있는 중인데 전이를 가는 중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설명하는 편이 상대한테 훨씬 설득적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안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19조를 벌었는데 사실은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혜택을 줬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을 줬고 우리는 사회에 굉장히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KPMG랑 했던 것처럼 19조 원을 벌었는데 실제로 다 계산해 보니까 23조다. 이렇게 돈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를 둘러싸여 있는 시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스스로 CSR 팀이나 사회 책임이나 서스테이너빌리티 담당하는 팀이 그 탑 매니지먼트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는 실제로 숫자로 19조가 아니고 23조인 게 드러났으니
내년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합시다라고 행동, 탑 매니지먼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마켓 체인지나 에티컬 컨섬션이나 소셜 임팩트라는 모든 것들이 저희가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 돈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렇게 돈으로 바꿔서 설명이 돼야 오른쪽에서 보시는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밸류와 자기가 들었을 때 그 밸류가 같아야 비로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